오늘 당신에게 열리고 있는 이 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7월 18째 날을 앞둔 이 흐름은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만 알아보이는 조용한 개방입니다.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끝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가 아주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늦게 온 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안쪽 문 앞에 도착한 말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 준비를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자신이 왜 오래 흔들렸는지, 왜 일부 문이 닫힌 채였는지, 왜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열림과 떨림이 동시에 자라났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은밀한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정확한 시기에, 더 정확한 방식으로, 더 정확한 사람에게 흘러온 부드러운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니 잠깐만 머물러 있으십시오. 지금부터 이 장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요즘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들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피로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평소 같으면 넘겼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방 안은 조용한데 머리 안은 시끄럽고 손은 휴대폰을 붙들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워 있어도 쉬는 느낌이 아니고 일어나 있어도 제대로 살아있는 느낌이 아닌 그 경계에서 당신은 오래 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는 당신을 벌주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당신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너무 민감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민함이 아직 무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흐름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환을 몸이 먼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안의 소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분별의 미세한 떨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짧아질 때, 당신의 어깨가 굳을 때, 당신의 시선이 자꾸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안에는 말보다 빠른 이해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는 대로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는 만큼 빨리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당신의 감정을 낮추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감각을 다시 신뢰하게 하려는 말입니다. 지금의 피로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견뎌왔다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는 곧 다른 길이 준비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당신은 이 안에서 이미 다음 문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낀 지연, 반복, 멈춤, 갑작스러운 불편함, 그리고 동시에 찾아오는 이상한 평안은 서로 충돌하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향한 서로 다른 목소리입니다. 닫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고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당신을 혼란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분별로 이끌기 위해 온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당신이 더 붙들 필요가 없는 것임을 드러내고 어떤 것은 당신이 드디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끝에서 당신은 그 차이를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특정 관계가 무거워졌는지, 왜 특정 생각이 예전보다 더 거칠게 느껴지는지, 왜 어떤 문장은 당신의 속을 정확히 건드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길이 막힌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방향을 다시 맞추기 위한 멈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이미 그 재정렬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재정렬은 당신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오래 잃고 있었던 감각을 다시 돌려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꾸 특정 장면에 머문다면 그 장면은 우연한 잔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당신을 부서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도록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인식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중요한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아마 가장 익숙하게 느낀 장면은 혼자 있는 방길 것입니다. 밤이 깊은데도 불빛 하나가 남아있고 책상 위에는 정리하지 못한 메모와 멈춘 계획과 다 쓴 듯한 마음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몸은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는 조금씩 내려앉고 손끝은 차갑고 가슴은 무언가를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처럼 조용히 굳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응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더 이상 내부의 미세한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멈춰 서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 찾음은 약함이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은 종종 가장 외롭고 가장 조용한 공간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문을 닫고 앉아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비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소음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겪는 공백은 비난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입니다. 방 안의 먼지처럼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오래 묵은 긴장이었음을 당신은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감은 당신의 영혼을 얕게 만들지 않고 더 깊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동은 당신이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들까지도 포함합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숨기느라 지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견디느라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당신의 단단함을 다시 읽어주려는 장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깊게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남들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오래 묵었던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지나가 버릴 감각을 당신은 붙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저 바쁘다고 넘길 순간을 당신은 몸으로 기록합니다. 그것은 부담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책임입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허영이 아니라 감지 능력입니다.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변화가 다가올 때 당신은 그 공기의 결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흔들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읽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투,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거리감, 그리고 누군가의 가벼운 약속까지도 당신은 오래 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래 기억하는 쪽에 속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상처를 즐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상처를 통해 패턴을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감정은 과장이 아니라 경고이고 어떤 피로는 게으름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몸으로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의 예민함은 형벌이 아니라 형성입니다. 그리고 그 형성은 당신을 더 부드럽고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빚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흔들려는 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힘은 거창한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들어옵니다. 계속 확인하게 만드는 휴대폰에 비칠 수도 있고 자신과 비교하게 만드는 타인의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더 빠르게 몰아붙이는 압박감일 수도 있고 당장 결론을 내리라고 재촉하는 조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당신은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더 빨리 결정하려고 하고 더 깊이 쉬어야 할 자리에 더 얕게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그 전략입니다. 당신을 넘어뜨리기보다 당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래 보아야 할 것에서 시선을 조금씩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특별한 공격이 아니라 일상의 산만함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숨이 가빠질 때, 이유 없는 압박이 몰려올 때, 누군가의 기대를 당신의 의무처럼 떠안을 때, 그때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당신을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런 미세한 흔들림을 진짜로 읽어내게 합니다. 이때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은 영혼의 방향입니다. 무엇에 오래 머무느냐가 결국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혼란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산만함이 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작은 순종이 큰 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통과했고 그 시간은 그를 비난하기보다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금과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어떤 지연을 실패로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그 지연은 당신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잘할 시간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늦게 열린다고 해서 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느리게 보인다고 해서 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보상받는 듯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깊이 빚어져야만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 후자의 자리에서 오래 견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당신의 손이 자주 허전했던 이유도, 마음이 자주 앞서가다 다시 돌아온 이유도 그 정렬을 배우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더 민감하게 만들었을 때 그 말은 당신을 망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대충 살지 말라는 자극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훈련 안에 있었습니다. 그 훈련은 한 번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지체는 실은 보호였고 당신이 느낀 무게는 실은 성숙의 압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장 늦게 보이는 길이 가장 깊게 준비된 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그런 준비의 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선은 당신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맞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겼다면 같은 순환을 다시 밟았을 것입니다. 같은 피로, 같은 충돌, 같은 멈춤,
같은 허전함이 이름만 바꿔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감도입니다. 자꾸 무시하면 마음은 느끼기를 멈추고 멈추면 분별도 함께 흐려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실제로 필요한 응답보다 늦게 반응하고 실제로 피해야 할 무게보다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호는 단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깨어있게 하려는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당신이 이미 여러 번 돌아섰던 자리로 다시 끌려가지 않게 하려는 은혜입니다. 당신은 그 반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벗어나는 방식은 싸우듯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계속 설명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떤 일정은 계속 미루면 더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그런 무거움을 이미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은 거짓을 오래 붙들지 못합니다. 마음이 합리화하려 해도 몸은 이미 다른 진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을 읽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편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더 이상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내부의 안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척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더 깊은 길입니다. 지금 당신은 더 깊은 쪽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확인이 아니라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해했던 표지들이 사실은 길을 밝히는 빛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쑥날쑥한 감정이 불안의 증거만은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우연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날에는 갑자기 가벼워지고 어떤 날에는 이유 없이 멈춰서고 어떤 순간에는 분명한 낯설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더 진실한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들 가운데 하나라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맞닿았다면 지금 잠깐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맞닿음이 당신 안에서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손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888이라고 적으십시오. 그 숫자는 당신이 받은 조용한 확인의 표지입니다. 그것은 큰 소란이 아니라 작은 동의입니다. 그러나 작은 동의는 실제입니다. 888이라고 적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지금 보이는 신호가 어떻게 더 큰 정렬의 일부인지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표면 아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고 당신이 믿어야 할 방향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 연결을 가볍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별을 깨우는 문장입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올 때 그 문은 더 또렷하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깥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깥의 소음은 안쪽의 오래된 습관과 맞물릴 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상황보다도 당신의 반응이 더 큰 전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몸은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 이유를 찾으려 하는데 영혼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사람은 자주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고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 뒤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매우 논리적인 얼굴로 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순종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짜 현실은 이미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현실을 먼저 읽고 마음은 뒤늦게 따라옵니다.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지치고 자신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그 감각을 안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더 정직한 응답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이용해 두려움을 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당신을 속이려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실을 피할 때 울리는 경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종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면 전쟁은 절반쯤 끝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소음을 당신의 진짜 목소리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길은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길은 오히려 더 깊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던 근원은 실패가 아니라 통제의 피로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오래된 습관, 모든 설명을 미리 준비해야만 거절당하지 않을 것 같은 습관, 모든 문을 다 열어두어야만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습관이 당신 안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오래된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나 생존 방식은 때로 삶의 방식으로 착각되곤 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 차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통제는 당신을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호흡을 얕게 만듭니다. 반면 신뢰는 즉시 모든 답을 주지 않지만 당신의 몸을 더 깊이 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편은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드러내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문장을 미리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긴장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중심이 다시 들립니다. 그 중심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합니다. 당신이 그 중심을 듣기 시작하면 예전처럼 자신을 몰아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몰아쓰지 않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 번의 감정 폭발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인정으로 옵니다. 당신은 통제하느라 지쳤고 이제는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은 패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마음은 아직 옛 해석을 붙들고 몸은 이미 새로운 현실을 알아차리고 영혼은 그 둘 사이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숨이 가쁘고 어떤 날은 분명한 답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피곤한가? 내가 괜히 의미를 붙이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모든 흔들림이 불안은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림이 방향을 바꾸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몸이 특정 사람 앞에서 더 굳어지고 특정 대화 뒤에 더 무거워지고 특정 약속 앞에서 유난히 피곤해진다면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한숨이 깊어지고 말이 적어져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면 그 또한 정보입니다. 당신은 그 정보를 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감정에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만 봉긴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듣되 더 깊은 침묵을 듣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당신을 비우지 않고 정렬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달라질 때 분별은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하는 질문에서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는 질문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장애물이 아니라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안내를 통해 자신을 더 잘 다루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층의 언어가 동시에 들리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리를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어떤 관계나 공간은 지금의 당신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악의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익숙했던 공기가 이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 마디만 나누어도 지치고 오래 있지 않았는데도 숨이 막히고 설명할수록 더 오해가 쌓이는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게를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습관적인 요구가 당신의 평안을 갉아먹는다면
그것은 관계의 깊음이 아니라 경계의 필요를 말합니다. 어떤 대화는 당신을 세우지만 어떤 대화는 당신을 계속 찾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이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멀어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는 방식으로 가까이 가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사랑 때문에 침묵할 수 있지만 침묵 때문에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관용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지만 관용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생기는 거리감은 냉담함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핵심을 지키기 위해 주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이름을 들을 때 더 무거워진다면 그 이름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름이 당신을 더 맑게 만든다면 그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문이 당신의 집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집과 통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구별은 당신을 차갑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합니다. 당신을 흔들려는 전략은 늘 비슷합니다. 피곤하게 만들고 늦추고 헷갈리게 하고 작은 급함들로 큰 방향을 가립니다. 오늘 꼭 처리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잔뜩 쌓아놓고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힘이 빠지게 만드는 식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긴급한 것에 끌려가느라 중요한 것을 잊습니다. 당신도 그런 하루를 겪어왔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끝없이 울리는 알림, 끝나지 않는 설명,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내면의 소리, 그 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작은 방으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 패턴을 봅니다. 바쁘다는 말이 언제부터 당신의 피로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는지, 급하다는 말이 언제부터 당신의 평안을 빼앗는 명분이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때가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모든 소리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모든 요청에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모든 불안을 곧장 행동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는 것이 가장 성숙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방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향을 지키는 사람은 때로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느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함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확함은 이제 속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함은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가르칩니다. 하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절반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싸움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덜 흔들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흥정할 수 없는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분명해진 것을 계속 미루는 일은 이제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애매함을 오래 붙들며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식에 지쳤습니다. 더 기다려보자는 말이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때가 있었음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결단의 문턱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접어두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너무 늦을까봐 진실을 미루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신호를 보았습니다. 몸은 반응했고 마음은 흔들렸고 영혼은 조용히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단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한 포기로 옵니다. 예전 방식으로 계속 버티지 않겠다는 포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몸부림을 멈추겠다는 포기, 더 이상 무거운 것을 가볍다고 부르지 않겠다는 포기입니다. 그 포기 속에서 진짜 시작이 열립니다. 당신은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처럼 서게 됩니다. 그 자리는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두 얼굴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 자리는 단단함과 평안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는 그 순간이 이미 결단의 일부입니다.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당신의 안에서 오래도록 이어져야 합니다.
오래 잠겨 있던 문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 문은 처음부터 잠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잠겼고, 어떤 계절을 견디기 위해 잠겼고, 너무 약했던 시간을 넘기기 위해 잠겼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도 그와 같습니다. 숨겨진 채 유지된 곳, 말하지 않고 버틴 곳, 아직 열기에는 이르다고 느껴서 덮어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당신을 가두기 위해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닫힌 문은 쉽게 삐걱거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끔 스스로도 들어가지 못한 방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 방 안에는 말이 멈춘 순간, 울음을 참은 순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밤들이 고요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폐허가 아닙니다. 보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내실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서둘러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그 문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문은 차갑게 닫힌 채가 아니라 조금씩 오래된 결을 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이상한 떨림은 그 때문입니다. 문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열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이미지를 마음에 붙들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 안의 잠김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닫힘은 죽음이 아니라 지연된 열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열림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지혜를 배우는 중입니다. 문은 아직 말이 없지만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이 문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둘러싼 상처와 피로를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절에는 외부의 압력이 더 거셌고 어떤 계절에는 내부의 두려움이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문은 더 세게 잠겼고 당신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용함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 조용함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문이 너무 오래 닫혀 있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열어도 될 것 같은데 열리지 않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막히고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는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지켜온 것의 관성을 드러냅니다. 오래 지킨 것은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관성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성은 당신이 대충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은 새로운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된 잠금 장치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천천히 풀리고 있습니다. 이 풀림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합니다. 마치 처음으로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들어올 때처럼 조용하고도 분명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문을 열어줄 수는 있어도 당신 안의 방은 결국 당신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수락이 곧 회복입니다. 당신은 이제 거부가 아니라 수락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락은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보호의 이해입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왜 닫혀 있었는지 알게 될 때 당신은 자신에게 덜 잔인해집니다. 그 덜 잔인함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다시 닫아두려는 힘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오래된 습관은 문을 열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더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하고 지금 움직이면 다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 설득의 음색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보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정체를 유지하려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오래 잠긴 문은 종종 열림보다 익숙한 어둠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적어도 예측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익숙함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서는 작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옛 목소리와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새로운 숨결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은 괴롭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변화는 늘 저항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문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 그 소리를 실패로 읽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래된 잠금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흔들림 속에서 참을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도 않는 태도, 밀어붙이지 않되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미 한 번 이상 문턱까지 왔고 또 물러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중입니다. 그 한 발은 작아 보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은 결국 한 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호흡 속에서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문은 여전히 문이지만 더 이상 돌처럼 굳어 있지 않습니다. 손이 닿는 부분이 조금 따뜻해지고 오래 닿지 않던 공기가 틈으로 새우며들고 안쪽의 어둠이 더 이상 위험만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와 같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유연해지고 말해지지 못한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던 감각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움직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이 움직인다는 것은 닫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닫힘이 영원하지 않다면 당신의 현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매우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미세한 변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금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래된 방은 여전히 방기지만 더 이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느낄 때 마음 한쪽에서 작고 따뜻한 안도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움직임의 첫 결과입니다.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보다 먼저 오는 인식입니다. 문이 움직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전환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은 늘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그 부드러운 시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문은 아직 열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열리는 중인 문은 이미 새 계절의 냄새를 품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한 이 문과 방과 잠김의 이미지가 당신 안에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잠깐 멈추어 그 인식을 적어 두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왜 그렇게 숨이 막혔는지 설명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안의 문이 너무 오래 닫혀 있었다는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문들은 닫혔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